이번 영상에서는 플레이스먼트 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 오퍼레이터 연산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설명한 줄 알았는데 설명을 안 해서요. 지금 이거 바로 보면 혹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플레이스먼트 뉴를 보기 전에 유튜브에 사이드 커뮤니티에 만화가 있는 C++ 채널에 보시면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설명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보면 C++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오퍼레이터 펑션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2 O 스트림 다음에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03 오퍼레이터 뉴 해서 어,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관련해서 3개 영상이 있거든요. 요 3개 영상 혹은 최소한 오퍼레이터 뉴 먼저 영상 보시고 요 영상을 따라 하시면은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그렇게 따라 하시면은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스먼트 뉴가 먼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std 벡터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std 벡터에 인티저 std 벡터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v에 푸시백을 하면 뭐 3 이렇게 하면요. 3이 이제 메모리에 푸시가 되겠죠. 그럼 v는 실제로 어레이처럼 연속된 데이터를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푸시백 3이라고 하면 어, 정수 한 개만 메모리 할당되어서 3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내부 구현은 보면 푸시백을 할 때마다 어떤 일정한 크기로 규칙대로 미리 메모리를 할당을 해둡니다. 예를 들어서 푸시백 3을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8개가 미리 할당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푸시백 하면요. 푸시백 만약에 5 이렇게 하면요. 이 5는 이미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5가 인서트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할당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푸시백 벡터나 뭐 컨테이너 내부가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리할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네이티브 인티저 같은 네이티브 타입이 아니라 사용자 정의 타입을 푸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을 K-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K-테스트 타입의 객체 A가 있는데 K-테스트를 관리하도록 std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K-테스트 K-테스트 객체들을 뭐 v2에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v2에 푸시백 함수를 써서 뭐 A를 이렇게 푸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메모리가 한꺼번에 여러 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A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메모리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메모리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여러분이 VT에 푸시백을 호출을 해서 한 번 더 A를 이렇게 넣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니면 음,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객체를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메모리가 이미 할당된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할당은 이 장소를 써야 됩니다. 메모리 할당이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체들을 넣을 때 메모리 할당이 이미 된 장소에 대해서 그 객체가 생성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U 오퍼레이터는 메모리 할당을 새로 하고 다음에 할당된 그 메모리에 대해서 그 생성자 파라미터로 그 생성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넘겨주면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반드시 이 메모리 위치에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뭐 복사로 생성이 되든 그냥 디폴트로 생성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위치를 지정한 어떤 new 오퍼레이터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플레이스먼트 new입니다. 플레이스먼트 new의 의미는 메모리의 위치를 메모리의 플레이스먼트를 지정한 new란 뜻입니다. 메모리 지정 new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소스를 살펴보면요. 먼저 간단한 K-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생성자에서는 멤버 m 언더스코어 데이터에 1, 2, 3, 4, 5, 6, 7, 8, 16진수로 이렇게 초기화를 합니다. 메모리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생성자에서요. 음, 그 메인에서요. new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new 오퍼레이터는요. 메모리 할당을 하는 것과 생성자 호출하는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딜리트는 역시
파괴자를 호출을 하고 메모리 해제를 하는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아주 쉬운 문장인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생성자, 파괴자가 호출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영상 3개를 미리 보라고 했는데 그거를 빠르게 요약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new 오퍼레이터는 실제로 이 두 가지 동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써주면 실제적으로 컴파일러는 메모리 할당을 하고요. 전역으로 정의된 오퍼레이터 new 함수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그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된 P에 대해서 KTS의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이것이 new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는 파괴자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역으로 정의된 오퍼레이터 딜리트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 파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이렇게 적어주면 컴파일러가 이렇게 자동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결과는 똑같습니다. 실행해보면 결과가 똑같이 생성자, 파괴자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동작에서 오퍼레이터 new를 하면 메모리 할당을 하잖아요. 근데 오퍼레이터 new를 호출을 할 때 내가 지정한 그 메모리에 이 k-테스트 객체를 생성을 하고 싶어요. 그때 쓰는 것이 placement new입니다. placement new를 사용을 하는 방법은 new와 데이터 타입 사이에 괄호를 반드시 적고요. 괄호를 반드시 적고 다음에 할당할 메모리의 시작을 적어줍니다. 시작 위치를 적어줍니다. 주소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k-테스트를 위해서 메모리 할당을 할 때 버퍼의 시작 주소에 k-테스트를 할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버퍼는 전역 변수로 제가 하나 선언해 뒀는데요. 이 전역 버퍼 위치에 k-테스트를 위해서 메모리가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할당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이 버퍼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생성자를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이제 버퍼 위치에 메모리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딜리트를 직접 호출해주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딜리트는 메모리 해제를 하거든요. 플레이스먼트 new를 쓴 경우는 메모리 딜리트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다. 버퍼는 외부에서 누군가에서 관리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버퍼는 전역 그냥 글로벌 스태틱 변수이기 때문에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배열 변수이기 때문에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 파괴자를 호출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딜리트를 호출하지 않고요. 바로 파괴자를 호출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것이 플레이스먼트 new의 문법입니다.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똑같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 로케이터 내부에서 플레이스먼트 new를 씁니다. 왜냐하면 벡터 같은 경우에요. 메모리를 미리 할당을 해두고 새로운 노드가 삽입되면 이미 할당된 그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메모리가 지정된 상태의 new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플레이스먼트 new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커스텀 로케이터를 구현을 할 때 플레이스먼트 new를 사용을 하도록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new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K-테스트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K-테스트에 이미 오퍼레이터 new가 오버로딩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플레이스먼트 new가 기본 플레이스먼트 new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스를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자, 이번에는 K-테스트 내부에서 오퍼레이터 new를 오버로딩 했습니다. new도 오버로딩 하고요. 딜리트도 이렇게 오버로딩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new를 호출을 하면은요. 그 스코프 리졸브 오퍼레이터 new, 전역 함수 오퍼레이터 new, 전역 함수 오퍼레이터 딜리트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의한 오퍼레이터 new 함수와 오퍼레이터 딜리트가 호출이 됩니다. K-테스트에 오퍼레이터 new가 있는지 보고요. 오퍼레이터 new가 있다면 그 오퍼레이터 new를 호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퍼레이터 new를 오버로딩하는 방식입니다.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면 사용자 정의 오퍼레이터 new가 호출이 됐고요. 생성자 파괴 호출이 되고 사용자 정의 오퍼레이터 딜리트가 호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플레이스먼트 new를 쓴다고 이렇게 써버리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빌드를 시도해보면요. 에러가 납니다. 이게 에러 메시지를 보면 두 개 인자를 가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왜 두 개인가 하면요. 실제로 오퍼레이터 new를 정의를 할 때 크기를 파라미터로 바꿔요. 뒤에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정해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를 해보면은요. 어, 역시 에러 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 기본 파라미터 타입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 여러 개를 받는 그 파라미터를 여기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U를 오퍼레이터 오버로딩된 오퍼레이터 U를 호출하면서 K-테스트의 크기가 파라미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인자의 크기가 unsigned integer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인자를 지정을 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캐릭터 포인터를요. 그럼 두 번째 인자를 어디 지정하는가 하면 U와 K-테스트 사이에 괄호를 적고요. 거기에 뭐 캐릭터 포인터 타입 이렇게 적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K-테스트에 오버로딩된 U를 호출을 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는 K-테스트의 크기,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그렇게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두 번째 인자로 버퍼를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컴파일이 되겠죠. 캐릭터, 두 번째 인자로 캐릭터 포인트를 받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빌드가 이상없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뉴를 오버로딩 했을 때는 기본 플레이스먼트 뉴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스먼트 뉴가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오퍼레이터 뉴를 오버로딩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상기하면 커스텀 어로케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메모리 할당을 한 상태에서 그 할당된 위치에 위치를 사용하는 어, 그 객체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플레이스먼트 뉴를 반드시 구현을 해줘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